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는 제가 진짜 이런 차까지 소개할 줄은 몰랐는데 포르쉐 911, 그 중에서도 까레라 4 GTS 까브리올레 모델입니다. 이름도 너무 어려워. 기본적으로 까레라 모델이고요, 거기에다가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4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TS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까브리올레까지 해서 이 네 가지 이름이 합쳐진 게 제 오른쪽에 있는 911의 통칭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911의 역사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이 911 하면은 지금은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 옆에 있는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전기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범퍼로 들어가 있으면은 요게 전기형이고, 요게 없으면 후기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911 하면은 수평대양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911의 수평대양 엔진은 앞쪽에 없습니다. 뒤쪽에 엔진이 들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RR 구조의 자동차예요. RR 엔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으로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4가 들어가는 만큼 4륜구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앞에는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앞에 프렁크가 있죠. 이 프렁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조금 큰 여행 캐리어 같은 거 한 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 이상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평대양 엔진이 나온 만큼 이 엔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포르쉐가 옛날에는 뭐 12기통도 쓰고 8기통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썼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실 엔진과 관련된 환경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 환경 규제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6기통 터보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3.0L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6기통 엔진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벤츠나 뭐 그런 일반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엔진이 V6고, BMW 같이 아주 독특한 곳에서만 실키6 엔진이라 그래서 직렬 6기통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릅니다. 박서 엔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양쪽으로 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하는 게 바로 911의 엔진인 겁니다. 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레라가 있고, 까레라 4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까레라 S가 있고, 그 위로 보면 까레라 T도 있었는데 사실 많이 팔린 모델은 아니고, 요 위로 최상위급의 엔진으로 올라가면 까레라 GTS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까레라 모델이 한 400마력 정도가 나와요. 근데 까레라 GTS까지 올라가게 되면 49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490마력이 뒤쪽 엔진에서 후륜으로 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사실 제대로 잘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차량이 바로 91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포르쉐 하면은 옵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인디오더 그런 거 하면은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그 옵션 하나에 최소 500만 원에서 막 7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게 91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911, 그 중에서도 까레라 4 GTS 버전 까브리올레는 차량 가격만 놓고 봤을 때 2억 4천. 아무런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이 2억 4천인 거예요. 거기에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한국 사람들이 포르쉐를 구매할 때 이 옵션들은 반드시 넣는다 라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흔히 그거를 K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이 앞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요 램프입니다. 4점식으로 되어 있는 요 램프가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Tinted LED Main Headlights with Matrix Beam Including Porsche Dynamic Light System Plus 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PDLS 플러스입니다. 요 PDLS 플러스 옵션이 2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 차에 들어가 있는 요 색상 있잖아요. 이게 GT 실버 메탈릭이라고 하는 색상인데, 요 은색 색상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1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되게 독특한 뭔가가 있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그냥 도장이 잘 된 은색이에요. 보통 포르쉐 하면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요 정도를 주로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요 은색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색 자동차라고 하면 한 2000년대 초반 이때쯤 유행했던 그런 색이라고 하고, 지금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포르쉐는 이런 색깔들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은색 괜찮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포르쉐 자동차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있는 휠과 뒤쪽에 있는 휠이 인치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쪽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일단 앞쪽에서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량화 휠이 이 GTS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휠이에요. 이 휠 자체는 옵션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휠입니다. 근데 보면은 진짜 확실히 비싸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센터락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풀어야 되는 센터락 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르쉐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PDCC라는 건데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가지고 급격하게 스티어링을 탁 타각을 줬을 때 차량이 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저 PDCC 기능이에요. 근데 그 PDCC 기능이 4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입니다. 뒷바퀴가 돌아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 리어 엑셀 스티어링 하나 넣는데 가격이 33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요것도 50만 원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PDCC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 들어가 있으면서 요 사이드 미러가 전동으로 접히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 측면에서만 들어간 옵션이 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옵션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꽤 있기는 해요. 911 까레라 4 GTS 요 레터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주면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요 소프트 탑이에요. 요 소프트 탑도 사실은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탑에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 탑을 전부 다 여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한 13초? 14초? 요 정도 만에 소프트탑이 다 열리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소프트탑이 멈춰 있을 때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꽤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소프트탑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브리올레 모델을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겠죠. 보통은 흰색에 빨간색 탑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은색 실버 색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프트 탑을 굳이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진짜 많거든요. 그건 실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스포츠 크로노그래프가 원래는 옵션입니다. 근데 GT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 스포츠 크로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아니 차값이 기본이 2억 4천이라니까. 아니 기본 차값이 2억 4천이에요. 스포츠 크로노는 기본으로 넣어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K 에디션 중 하나라고 불리는 옵션이 바로 요 시트 색상입니다. 요 시트가 보르도 레드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요 보르도 레드를 넣는데 들어가는 돈이 580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시트 헤드레스트 부분에 포르쉐 로고를 넣는 비용이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넣는 게 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운전석에 18방향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가는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는데 요 스포츠 시트가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380만 원이야. 그리고 이 시트 중에서 또 하나 옵션이 추가된 게 뭐냐면 요 시트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풍 시트 기능이에요. 요 통풍 시트 기능이 운전석, 조수석 하나씩 들어가는 게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트 벨트, 그러니까 안전벨트 색상을 노란색으로 넣는데 들어가는 돈이 60만 원입니다. 이 시트 벨트가 운전석, 조수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연히 911은 4인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도 이렇게 시트벨트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911에 확인할 수 있는 옵션 중에 몇 가지는 시동을 켜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911 뭐 이런 거 처음 타보는 거 아니잖아요. 스타트 스톱 버튼 뭐 이런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911은 전통적으로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브레이크 밟고 왼쪽에 이렇게 시동을 이야, 너무 행복하다. 나 이거 맨날 들을 것 같아. 이 자장가로 써도 되겠다. 자장가로. 너무 좋잖아. 엔진 킨 김에 한번 잠깐 밟아보도록 할게요. 우후! 우후! 심지어 이거는 배기를 스포츠로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배기 팁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배기를 ON하고 밟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너무 좋아.
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박서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면 엔진일수록 RPM을 굉장히 높게 쓰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6기통 박서 엔진만 하더라도 최고 RPM이 7,500rpm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6,000rpm 이상에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6,000rpm을 넘어서서 7,000rpm을 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운전에 재미를 준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 내가 너무 이 엔진음에 심취해가지고 옵션 얘기를 안 했네. 이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어라운드 뷰 기능 넣는데 1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 저기 도어에 보면은 지금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도 쓰고 부메스터 사운드도 써요. 근데 부메스터 옵션이 470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스피커가 들어간 만큼 이것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음악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웃음밖에 안 나와. 아니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차량들의 이 스피커를 다 들어봤지만 911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911 스피커가 진짜 너무 좋네. 스피커를 좀 좋게 하려고 어떤 일들을 브랜드에서 많이 하냐면 헤드레스트 양쪽에 귀 바로 옆에서 들릴 수 있는 스피커를 넣던지 A필러에 스피커를 넣어서 좀 더 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911은 A필러 안 넣어도 돼, 그래도 소리 좋아 라고 하고 아주 높은 고출력의 스피커를 딱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아주 선명한 음이 쫙쫙 들려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은데? 나도 911 타고 싶다. 그리고 제가 내리기 전에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는 게 보통 911 정도 되면 이 실내로 바람이 들이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윈드실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뒤쪽에서 윈드실드가 딱 솟아오릅니다. 윈드실드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윈드실드를 자동으로 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드실드를 펴게 되면 실내로 들어닥치는 바람을 좀 더 억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윈드실드를 펴게 되면 4인승은 안 됩니다. 뒤쪽에 사람 못 타요. 그래서 요거 윈드실드를 제거하고 뒤쪽에 한번 앉아는 볼게요. 앉을 수는 있잖아. 자, 뒷좌석에 일단 한번 타볼게요. 잠깐만, 발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앉았어. 잠깐만, 의자를 조금만 앞으로 해보자. 이거 운전자가 몸집이 작아야 되네. 운전자가 몸집이 작아야 앉을 수 있어. 앉았어. 뚜껑 열어놓고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뚜껑 닫으면 뒷좌석에 사람 못 탑니다. 뚜껑 닫지 마. 아니, 사람 타고 있잖아. 뒤에 뚜껑 닫으면 뚜껑 닫으면 사람 못 탄다. 911 2인용이에요. 여기다가는 사람을 태우지 마시고요, 짐을 태우세요. 이거는 여자친구 백 놓는 자리예요. 여자친구 가방 놓는 자리니까 여기다가 사람은 태우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911 까레라 GTS4 까브리올레라고 불리는 이 차량이 기본 차량 가격 2억 4천에다가 지금까지 살펴본 옵션들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자동차가 2억 7천이야. 이 조그마한 스포츠카가 2억 7천이야. 2억 7천만 원 정도 됐던 이 차가 지금 시간으로 한 1년 좀 넘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10,000km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 2억 3천만 원대가 됐습니다. 10,000km 타고 4천만 원이 깎인 거야. 아니, 미친 감가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2억 7천에 4천이면 감가율로 따지면 한 15에서 17% 정도가 감가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뭔가 4천만 원이 감가됐다고 하니까 되게 크게 감가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네. 여튼 오늘 이렇게 카레라4 GTS 까브리올레라는 차량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내가 나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벌면 911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911이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였고, 이 차량을 사실 분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치킨 한 마리만 좀 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여튼 감가가 이 정도로 많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911 자체는 여전히 인기 있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2022년, 2023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포르쉐 911 계약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계약하시면은 2년 뒤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굉장히
굉장히 대기 기간이 길었던 스포츠카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신차 출고 때 취소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스탁차들을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스탁 계약차들을 피를 엄청 많이 때려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근데 감가가 이 정도가 됐다는 거는 신형이 하이브리드 기본 탑재 모델로 나와서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 그래도 신형은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긴 했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당연히 구형이 더 나온 거 아닌가? 아니 이런 스포츠카에 하이브리드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